외국어에 대한 고민이나 해외 생활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소장 가치도 있겠다. 대화에도 낄 수가 없었어요. 주부드헤라고 하면 셔경셔숑샤 그런 프랑스인들이라도 친절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들. 파리 여행을 처음 왔다가 프랑스 유학까지 결심하고. 안녕하세요. 파리에서 지엔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 가볍게 읽기 좋으면서 또 재미있고 깊은 울림과 용기를 주는 에세이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광미성 작가님의 언어의 위로인데요. 이 책의 제목과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작가님은 20대 초반에 영어 공부를 위해 프랑스로 와서 24년간 겪은 여러 도전과 성장 이야기들을 이 책에 재미있게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프랑스 살면서 느낀 여러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고 외국어의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외국 생활에만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고민과 또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에 대한 고민이나 이제 해외 생활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책을 받았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소장 가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격적인 책 리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기가 어딘지 말씀을 드리면 파리에서 가장 높은 곳인 몽마르트 언덕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프랑스 카페 문화 하면 19세기 초반부터 유명한 철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들, 작가들이 모여서 서로 영감을 주고받던 굉장히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프랑스 사람들은 혼자 카페에 와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오시면 책 한 권 가지고 와서 이제 30분 정도라도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 책은 여러 개의 꼭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었을 때 여러분께 소개하고 또 제 생각도 말하고 싶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언어와 관련된 책이다 보니 책 초반부터 프랑스어와 관련해서 작가의 경험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제가 가장 크게 공감했던 부분은 프랑스어라는 언어가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였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책의 첫 부분은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 언젠가는 이 외국어를 다 마스터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프랑스에 뭐 몇 년 이상 거주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그럼 지금은 마스터했겠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게 점점 되게 부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시험에 빨리 합격하는 법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프랑스 와서 빨리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험 대비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에는 합격을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언어적인 고민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또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수업이 안 들리는 거예요. 또 원어민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프랑스어를 잘 못하는 걸 들키기 싫어서 그들과 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발표도 좀 무조건 피하려고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의 작가님은 저처럼 초반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경험을 하셨지만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들리지 않아도 그 친구들 사이에 껴서 계속 이야기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머릿속에 생각한 것들이 그냥 입으로 줄줄줄 프랑스어가 나왔다고 해요. 저도 그때 좀 창피해서 회피하던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놨으면은 더 빨리 언어가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해방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작가는 책에서 외국어는 외국어일 뿐 완벽해지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강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또 저는 못 알아들은 게 있을 때 다시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이게 창피해서 그냥 알아들은 척하고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냥 평생 그 사람이 말했던 거는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들은 게 있으면
아, 그냥 나 못 알아들었다. 다시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프랑스인들은 못 알아들었다. 다시 말해달라 하면은 더 친절하게 또 또박또박 다시 말을 잘 해주더라고요. 이제 우리 용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책에서도 나오는데 프랑스인 하면 우리가 불평 가득하고 불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프랑스인들이라도 친절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인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봉주르는 기본이고요. 저는 그 봉주호 뒤에 여자분이면 마담, 남자분이면 무슈를 꼭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끝에 본조그네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니면 저녁이면 봉수아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 문법 중에서 조건법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가정하거나 상상할 때 사용을 하는데 공손한 표현으로 보통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불로아라는 단어에서 주부드헤라고 하면 무엇무엇을 원합니다를 공손하게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부부아라는 단어에서 주부헤라는 문장이 있는데 내가 뭐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히에부 뭐뭐뭐라고 하면은 뭐뭐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뭘 물어보거나 주문을 하거나 그래서 요구하고 싶을 때 저는 무조건 이 조건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대부분은 다 잘 대답을 해주세요. 또 고맙다는 말이 맥시잖아요. 이 맥시 뒤에 c'est très gentil,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런 표현도 같이 붙여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꿀팁을 몰라서 제가 오해를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프랑스에 산다고 하면 특히 다른 나라보다 뭔가 더 낭만적일 거고 화려할 거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화려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더 뭔가 실용적이고 단순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작가는 자신을 초라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화려한 도시인 파리가 때때로는 너무 춥고도 험한 곳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도 이 말에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요. 프랑스 하면은 값비싼 뭐 음식들, 와인들, 또 명품 산업 이런 것들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저도 너무 예쁘고 다 좋았지만 점점 살수록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약간 부담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가성비 있는 것들을 선호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프랑스 파리 하면 또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소탈한 취향을 가진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파리에서 뭐 내추럴 와인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제 와인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내추럴 와인의 특별한 맛을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뭐 또 입이 막 그렇게 고급스럽지도 않아서 웬만하면은 다 맛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것을 선호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추럴 와인의 특별한 맛 그리고 또 값비싼 와인의 장점 이런 거에 대해 열심히 설명을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도 나오듯이 내가 특별한 취향이 없어도 이것도 내 취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이 문장 아시나요? 이제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셔경 셔송샤 더 발음 잘하는 분 거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직역을 하면 각자 자기의 고양이를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책에서 작가는 이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책을 쓴 계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출근 전 최소한 2시간 새벽에 글을 쓰는 일이 내가 가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내 고양이를 찾는 최선의 노력이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면 알지만 정말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벽에 글을 쓰기 위해서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글을 쓰고 그런 노력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책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꼭 성공이나 실패로 정의되지 않고 각자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 각자의 고양이를 찾는다와 비슷한 저만의 프랑스어 문장을 소개를 해드린다면 끼느똥 희양 나 희양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일단 해 이런 느낌의 문장인데 이제 박명수 님도 말했듯이 늦었다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었다. 그래서 당장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즐겁게
그래서 오늘은 광미성 작가님의 언어의 위로를 읽고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책은 이제 단순히 프랑스 삶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언어와 삶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파리 여행을 처음 왔다가 프랑스 유학까지 결심하고 또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 프랑스어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고 고통도 받고 좌절도 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프랑스에 오는 것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프랑스어를 배우고 대학에 다시 들어가고 영화를 만들고 논문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20대를 훌쩍 보냈고 직장을 다니고 먹고 사는 일로 지금에 이르렀다.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돌아보니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영화의 나라에서 내가 한 일의 대부분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라는 주제로 우리의 성장과 해방을 이야기하는 이 책이 여러분께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어를 공부할 때 느꼈던 여러 고민이나 해결법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공감하셨던 게 있으시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아비앙또